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꿈, 소망, 비전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단어들이 주는 공통적인 마음은 두근두근거리는 그 설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은 혹시 어떤 꿈을 갖고 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두 가지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개그맨 쪽으로 꿈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설교자의 그 꿈 같은 걸 있었는데 목회를 하신 분. 목회보다 이제 설교자 같은 설교자. 근데 하나는 완전히 이뤘고 네. 하나도 이제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쁘고 즐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네, 굉장히 또 맞아요. 행복한 것 같아요. 보현 씨는요? 저는 꿈이 북한에 있을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그래서 이런 아니, 우리 잘 프로그램 제목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시집 잘 가는 어이구. 거였는데 네. 다 이뤘네. 다 잃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들과 떨어졌다 보니까 빨리 통일이 돼서 이제 부모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일이 되면 이제 뭔가가 많아질 텐데 저는 이제 좀 뭔가 누군가를 이제 봉사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되게. 잘 뭐가 되나요? 굉장히 가치지향적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요. 각자의 꿈,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각자 품으신 꿈이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요, 청년의 때에 귀한 꿈을 품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을 모셨습니다. 자, 이분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비된 진정한 예술가. 자, 탈북 청년 강춘혁 씨를 모시고 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아니, 일단 이렇게 외모에서 느껴지는 이 범상치 않은 기운. 탈북 청년이라는 느낌 일단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어떤 굉장히 자기 세계가 확고한 예술가의 그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 제가 근데 솔직히 봤거든요. 쇼미더머니에 나오셨잖아요. 그래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어제 봤는데 누구지 막 계속 생각했는데, 그때 그 느낌을 봤는데, 정말 그 예술가로서의 그 느낌이 확 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랩을 딱 들었을 때, 이분이 분명히 크리스찬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양동근 씨랑 같이 뭐 하셨죠? 예. 근데 양동근 씨가 저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는데, 이분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야, 열정이 그런데 오늘 있다. 드디어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또 진짜. 깊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쇼미더머니 인터넷 막 검색어에도 뜨고 했는데 그거는 못 알아봐서 너무 죄송한데요. 근데 딱 모자 쓰고 나온 거 보고 아이돌인가 이런 생각이 근데 되게 궁금해요.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랩도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도구나 어떤 방법으로 그런 걸 표현하고 계세요 혹시? 네, 저는 현재 홍익대학교 회화과에 재학 중에 있고요. 형. 예, 그냥 캔버스에 제 내용을 그림을 담아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냥 주된 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아니, 사실은 지금 우지현 씨가 이제 래퍼로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야기 들으니까 미대생이시고, 예. 미술도 하시고, 미술과 음악 양 두 가지 분야를 다 그럼 꽉 잡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려요? 뭐가 마음에 떠올라서 이렇게 그리나요? 아니면 예, 저는 뭐 거기서 이제 내가 겪어왔던 이런 기억들이나 뭐 제3국을 걸치면서 겪었던 아픔 뭐 이런 것들을 통틀어가지고 그리고 뭐 저희 친구들 이야기들이나 뭐 주변 탈북 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제 캔버스에 바로 스케치해가지고 작품을 근데 얘가 제가 들어보니까 네. 이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랩을 할 때도 이 랩에도 그런 게 쫙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을 쫙 이렇게 쓴 그런 랩을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힙합을 하시는 어떤 이유, 정말 궁극적 목적은 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으시겠어요? 예, 그렇죠. 힙합이라는 게 랩이라는 게 이제 미국 사회, 흑인 사회에서 이제 시작됐고 이제 인권을 북한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접목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호소하는 뭐 그림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랩으로도 하면 진짜 새롭고 어떻게 보면 같은 장르고 가지고 일단은 그 힙합을 접목시켜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도 솔직히 랩을 좀 할 줄 아는데 진짜요? 네, 작가님이 좀 랩을 좀 뭐 해보라고. 할 줄 알아요? 제가 원래 비트박스나 이런 걸 좀 아니, 할 줄 무리하지 알죠. 마시고. 아니 원래 비트박스나 이런 걸 좀 해요.
북방에서 우리 MC 경란. 뭐야? 아유 자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할 줄 알아. 저 원래 이런 개그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A호랑. 차라리 개그를 해봐요. 근데 오늘 진짜 예술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그림과 이 랩 이쪽을 싹 들어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저희 개그맨들 중에서도 그림 잘 그리신 분도 있거든요. 박성호 씨나 이런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예술가. 저는 그림을 못 그려서. 나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우지현 씨가 살짝 했잖아요. 그래도 그쪽의 분야에 깊이 관여하신 네. 거의 전문가에 가까운 지금 실력을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지금 한참 준비하는 단계지만 예, 잘하시거든요. 아니 근데 아니 저 랩이 굉장히 그 가사가요 진짜 시 같아요 시. 쫙 내가 봤는데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고 북한에 계신 분 아니면 정말 쓸 수 없는 가사들을 딱 조금만 보여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은데. 예. 네. 진짜? 조금 혹시? 네. 진짜 궁금했는데 사실 좀 조심스러워서 그렇죠. 아니 너무 포스가 강하셔서 제가 못 좀 전에 여쭤봤었어요. 지원 오빠가 막 이거 할 때도 되게 신기하게 방송에서나 보다가 이거 하니까 되게 신기하다는데 더 전문적이신 분이 하면 좀 색다를 혹시 것 조금만 같아요.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무반주로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비트를 좀 넣어드릴까요? 안 넣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비트가 왜냐면 이게 어설프가 있어서. 예, 그냥 양동근 씨 제가 못 부른 거를 이제 그 했던 가사를 저 참 못 불러가지고 아쉬웠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네,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냥 예, 뭐 총살이 두려워 숨죽인 채 탈북한 곳이 중국인데 시체들 속 굶주린 배를 채워준 건 들판의 풀뿌리 뭐 이 정도. 가사 속에 좀 아픔이 예, 확실하게 녹여나는. 근데 진짜 힙합의 기본이 원래 그거거든요. 정말 그렇죠. 그 문화에서 그런 아픔이나 이런 서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그럼요. 때문에 가장 힙합적인 어떻게 보면 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강춘혁 씨 도대체 어떤 분일까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토요일 북소리 카메라가 강춘혁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고 계신지 저희들이 정말 그 화면을 잡아봤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또 랩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그것을 알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인생의 길을 따라가 본다. 보기와 다르게 푸근한 오빠? 맞아, 푸근한 오빠? 네, 전에 들었는데 북한에서 오셨더라고요. 북한에서 온 강춘혁군. 그림을 그리는 미대생이지만 그에게는 아직 표현하고 싶은 자유가 넘쳐난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가을 아침. 형 속옷이 있네. 지난 2001년 부모님과 탈북한 춘혁군은 현재 다리가 불편하신 고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수건 있었나? 수건 하나 가지고 중국식 수건 그치, 하나 가지고 막. 언 씻고 다 쓰고 색깔은 여기 오니까 수건도 많고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비해서 정이 많이 붙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자니가 우리보다 먼저 왔는데 우리가 여기 오자마자 잘 불렀어요. 내가 한국에 왔다고. 그래 와서부터 그다음 내가 계속 같이 있었지 몇 년 동안. 내가 옷을 한 방에 베는 걸 알지. 빨래를 개는 일상적인 일에서도 북한 생각이 불쑥불쑥 나나보다. 아무렇게나 개라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가지고. 티셔츠 한 장도 그럴듯하게 개는 춘혁군. 고모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만 하다. 백화점에서 파는 옷처럼 개잖아. 내 이름은 강희호가 하면서 했잖아요. 아니 못 봤는데 그 이따 사람이 네 이름 부른 거 보고 봐. 아니? 아 양동근 씨네 노래 그 2차 때 떨어진 노래 한 거? 못 봤지. 네 1차 그거 한거 참. 못 봤지.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이제 드라마만 너무 많이 보더니 이제 드라마에만 이제. 그건 못 봤다. 이거 네 노래 한 거? 그림만 그리는 미대생인 줄만 알았는데 저건 뭘까? 야, 여기 아이들 케이블 방송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이거 봤더니 그 사람들이 그림뿐만 아니라 랩에도 도전장을 낸 겁없는 청년이다.
햇 이야기, 공개 처형. 양동근 씨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제 북한 이런 것만 이렇게 그런 거 그것도 되는지 여기 사람들이 여기 뭐 사실 이거 뭐 대통령도 여기 욕하는 사람들이 나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고모는 남한 땅에서 씩씩하게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춘혁군이 대견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다. 엄마가 살았을 때도 봐줬지만 지금 무슨 엄마도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엄마 맞잡이 해야지. 그래서 뭐 아버지가 있긴 한데 뭐 아버지도 뭐 혼자 뭐 어디 딴 데가 살고 하니까 해. 네, 오늘 갔다가 친구 집에 자고 내일 교회 가야지. 집에서 친구 집에 자고? 그래. 여기서 가려면 멀어가지고. 춘혁군은 나갈 채비를 하고 고모는 움직이지 않는 다리를 일으켜 춘혁군을 배웅한다. 갈게요. 나중에. 갈게요. 일전에 거라. 내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부모는 항상 제가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자랐으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계속 걱정해 주시죠. 그런 거 볼 때는 고모님도 솔직히 거동이 불편하신데 계속 걱정해 주시고 이런데 너무 항상 미안하고. 네. 오늘은 오랜만에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 아 그래? 본 적 없어? 내가 그도 역시 탈북한 청년. 근데 진짜 딱 이렇게 요새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와 이쪽에 북한의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군관 좀 그런데 좀 높은 사람이 이제 마이크 들고 얘기하는 거야. 뭐 단발로 쏴 하면 이제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다는 춘혁군. 전봇대 있잖아요. 전봇대 그 전기줄을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봇대 이 마디 있는데 그걸 잘라버린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그거 묶어가지고 전기줄을 파란 거예요. 그래서 걸려가지고 이제 이건 국가 위반이다. 참 어떻게 보면 배고파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전기줄 뜯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걸 공개 처형이나 하고. 그는 미술을 통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를 원한다. 잔인한 장면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북한의 실상이다. 그림은 계속 그려왔었고 그러다 이번에 랩을 하면서 오디션에 참가하면서 힙합이란 거에 되게 갑자기 막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뭐.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기 위한 그 첫 번째. 지난 7월 한 케이블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그가 또 한 번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북한 인권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대중의 관심이 쏟아지기도 했는데 탈북 당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었던 힙합. 그는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을 랩에 쏟아놓은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뗀 힙합의 세계. 잘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기만 한데 그런 춘혁군에게 다가온 한 사람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일명 포크쇼를 올해로 8번 기획한 문화사역자이다. 청년들에게 힙합과 랩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이주성 대표가 춘혁군을 만나러 왔다. 북한에 대한 상황이나 실상들 많이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알 때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림이고 랩이고 하니까 그런 걸 해서 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춘혁 형제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전 너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노트 가득 빼곡한 게 마음을 다한 듯 보인다. 글씨 채부터 먼저 눈이 가는데 틀면서 할까요 그럼? 그래도 진짜 맞춰보는 게 좋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의 꿈을 찾아 삭막한 세상을 헤맸지. 방황하다 마주친 우리 여긴 바로 서울시리. 도생아 잘 받아 여기 우리가 사랑할 곳이니. 더러움으로 가득 찬 이곳 시내 한복판.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서울 빅시티. 이러면서. 전문가 앞에서 선보이는 아직 미숙한 실력. 일단은 뭐지 마디마다 딱딱딱딱 끊어지는 건 되게 좋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띠르라 막 그렇게 해서 약간의 플로우의 변화를 주는 거. 좀 그래서 부족한 크리스찬의 모습 그대로 예. 내보이는 랩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 세태를 크리스찬의 입장으로 바라보면서 가사를 쓰는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찬양이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지금 CCM 힙합 사역자들 저를 비롯한 같이 하는 형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지향해 나가야 해. 대표님은 이제 힙합이라는 도구로 이제 교회를 알리고 주님을 알리고 널리 전도하는 게 목표시고 저도 랩이라는 도구로 해서 힙합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모르는 북한의 현실을 이런 걸 알리는 게 목표고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오케이. 이것은 통일 북소리 내 목소리로 낯선 이 땅에서 다시 울려 퍼져 이제 굳게 서리 제주에서 한경 끝까지 모두 보리 예수 아래 이제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정말로 중요한 거는 힙합에 있어서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랩을 잘하고 멋지게 해도 그 안에 메시지가 없다면은 사실 그거는 힘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준영 형제도 어떤 곡을 만들고 쓰든지 간에 그거를 꼭 지키면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꿈과 고민을 나눈 시간. 그의 가슴은 지금 뛰고 있을까? 아직은 두려운 것이 많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다. 언젠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림으로 또 음악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있는 탈북 청년 강춘혁 씨의 일상을 따라가 봤는데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설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정말 저 뜨거움이 막 전해져 오고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크게 그 실상을 정말 그 젊은이들의 소통의 언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래서 그 마음의 뜨거움이 저에게도 역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해지는 건요, 이 강춘혁 씨가 어떤 계기로 언제 이 남한으로 오게 되셨을까? 그 탈북에 대한 스토리가 좀 궁금해져요. 얘기를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원래 중국으로 탈북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너무 이제 열악한 가정 이제 굶고 막 이렇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몰래 어머니와만 상의하시고 저 모르게 가신 거예요, 중국으로. 근데 저는 몰랐죠. 그냥 엄마한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이러면 저기 뭐 청진 이런 데 가서 장사하러 갔다고. 그럼 언제 와? 막 이러고 물어보다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몇 살 때였어요? 그게 11살 때. 예. 아빠 올 때 뭐 맛있는 거 사온다고 뭐 하면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 한 1년 지나가지고 갑자기 연락이 온 게 지금 구치소에 있다고 감옥에 있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께서 명절 한 1년 되던 해 이제 두만강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다가 갑자기 막 보고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일하던 사장님 집 가서 막 뭐 먹을 거랑 이제 돈이랑 해가지고 이제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건너오다가 이제 새벽에 딱 건너다가 이제 아버지 말씀이 다 건너와가지고 이제 싹 가려고 하는데 이제 풀숲에서 이제 옆구리로 권총이 이제 쓱 들어오면서 이제 움직이지 마 해가지고 다 뺏기고 그리고 감옥에 가신 거죠.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너무 막 호되게 이게 감옥 생활하다가 한 달쯤에 너무 허약해지셔가지고 잠깐 집으로 나갔었어요. 잠시 집에 데려와서 몸보신 좀 시키고 다시 가야 된다 감옥으로.
그래가지고 잠깐 나올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못 산다. 도망가야 될 순간이고 선택해야 될 순간이다 해가지고 저는 안 갑니다. 전 죽어도 조국을 지키겠습니다.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한 대 때리면서 멍청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중국 갔다 왔다는 소문이 나오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원래 저녁에 찾아오셔가지고 만약에 탈출할 생각이 있으면 자기네도 좀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진짜 겁 없이 진짜 모집해가지고 많이 몇 명 정도? 한 6명, 7명 정도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저희 가족과 함께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중국으로 온 거죠. 건너오고 와서 이제 한 4년 동안 이제 숨어서 지내다가 한국으로 올 생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왜냐면 중국을 건너면서도 느낌 자체는 그냥 이거 진짜 큰 배신이다. 근데 한국까지 가면 내가 진짜 배신하게 되는 꼴이 된다. 이런 생각에 그냥 뭐 중국에서도 숨어서 살지만 먹고 살 정도 입에 풀칠할 정도니까 이렇게 살자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주변 어디 마을 주민이 신고를 해가지고 저희 가족이 새벽에 자고 있는데 막 경찰 공안들이 중국 공안들이 문을 까고 들어온 거예요. 저희 사촌형도 그때 있었는데 사촌형은 도망갔어요. 도망가면서 창문으로 뛰어 나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가려고 나가는데 엄마 아빠가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형 보고 가라 하고 저도 잡혔죠.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혼내고 막 왜 안 도망갔냐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을 놓고 제가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냥 안 떨어지더라고요 발이. 그래가지고 잡혀서 한 달 동안 중국 감옥에 이제 있었거든요. 있는데 저희 사촌형이 이제 탈출해가지고 이게 알고 지내던 그 중국 분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중국 돈을 모아서 그분들이 빌려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공안 뇌물 주고 이제 빠져나오게 되어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더 지체했다가는 이제 진짜 북한에 갈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사촌형과 먼저 둘이서 지도 한 장 들고 지도? 예, 달러 이렇게 감아가지고 달러를 바꿔가지고 이제 감아가지고 달러는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감아가지고 이제 떠났죠.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잡히면 혹시 안 좋을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잠깐 숨어 계시라 하고 베트남, 라오스 해가지고 걸쳐가지고 캄보디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사관에서 저희를 체류해 주시고 기다리는 동안 제가 얘기했죠, 부탁했죠. 그 영사님한테 부모님도 좀 데려다 달라. 저희가 그동안 그럼 여기서 기다릴 수 있다. 해가지고 기다려서 엄마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이 한국으로 오게 돼요. 그래요? 그럼 대사관에 들어가서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같이 한국 오신 거예요? 예, 영사관에 있지는 못하고 이제 영사관에서 마련한 이런 숨어 지낼 수 있는 이런 집 같은데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한 2달, 3달 동안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 처음 교회를 좀 믿게 됐고. 근데 저는 가끔 보면 가끔 이렇게 형제랑 부모님이랑 같이 온 사람들은 참 부럽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도 혼자는 아니잖아. 이런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또 고생을 그만큼 배로 또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나왔을 때, 한국에 나왔을 때 내 몸 안 뜯어지면 혼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강춘혁 씨는 부모님들이랑 같이 한국에서 처음에 그럼 어떻게 지냈어요?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경상남도 밀양에 배치를 받았거든요. 밀양이요? 예. 남쪽 나라. 사투리 심한데. 예, 사투리도 심하돼가지고 바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북한에서 학력 인정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을 들어가라. 17살이면 원래 고2쯤 그렇죠. 되는데 네. 중2에 들어가가지고 뭐 나이 먹은 애가 들어왔지 막 수근수근거리고 예, 그리고 막 말투도 엄청 이상하고 막 저희 할아버지도 경상도 분이셨는데 전혀 다르더라고요 말투가. 막 형 밥 묻나 하는데 그렇죠. 뭘 묻어? 뭘 묻어? 막 이렇게 엄청 어려워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에. 예, 서울로 와가지고 이제 지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네. 고모님이랑 같이 계신 걸로 봤어요. 그리고 고모님 네. 보니까 다리도 좀 안 많이 좋으시고 불편하시고. 그런데 예, 저희가 살던 곳이 원성이잖아요. 원성에서도 더 깊숙이 들어가면 원탄이라고 있어요. 원탄구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탄광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할아버지부터 이제 대대로 이제 탄광에서 다 일을 하셨어요. 탄 캐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거기서 계속 일하시고 막 고되게 일하시다 보니까 이제 척추에 물이 오셔가지고 무리가 와서 이제 척추결핵에 걸리셨고, 저희 고모 같은 경우도 탄굴에서 일하시다가 탄차가 막 부딪히는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를 다치셨는데 이제 그 신경이 하체로 내려가지고 이제 다리가 이제 마비가 오는 거죠. 예, 그런 계획. 그러면은 부모님과 함께 탈북을 하셨는데 지금 네. 현재 부모님께서는 같이 살고 있지는 않는. 예, 그냥 북한에서도 한 아버지 안 계실 때만 해도 꽃제비를 쳤는데 저는 한국 와서 더 꽃제비를 많이 친 것 같아요. 예, 오셔가지고 어떻게 뜻하지 않게 부모님이 1년 만에, 원래 북한은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게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고쳐지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제 이혼을 제안하셔가지고 이제 두 분 갈라주시고, 그때 저는 한참 막 17살 막 이때인데 엄마 쪽에도 안 가고 아빠 쪽에도 안 가겠다 하고 혼자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친구들 집에 자고 그때부터 막 일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시구나. 진짜 뭐 남한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는 거는 뭐 정말 오히려 뭐 사치일 정도로 정말 또 고단하게 또 방황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달란트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림과 또 랩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도 지금 이제 곁에 계시니까 이렇게 슬쩍 물어봤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있는 그 현실을 그린 그림이에요? 라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래요. 진짜 이거 그림이겠지, 그림일 뿐이겠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거든요. 어떤가요? 저도 뭐 그림 같은 걸 전시, 뭐 학교에서도 오픈 스튜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전시를 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면서 뭐 아니겠지 뭐 이런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서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뭐 진짜요 이건 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가서 설명해 주거든요. 예, 사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북한의 현실을 모르다 보니 저도 이쪽으로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림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림과 랩은 언제부터 관심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능을 언제 발견했을까? 그쪽에서는 솔직히 안 했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진짜. 그림은 저는 어릴 때는 기억이 한 3살, 4살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유치원 때는. 그렇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잘 때도 항상 위에 뭐 종이랑 펜이 항상 있었다. 눈 뜨면 그냥 그림 막 낙서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림 그렸다고. 예, 그게 이제 계속 취미로 계속 그리다가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거 뭘 표현한다고 똑같이 그리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계속 그리서 오늘날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공이 되고 뭐 직업도 되기까지 이뤘고. 랩은 북한에는 랩 같은 게 없어요.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고, 팝송은 살짝 있다고 하더라고요. 팝송은 있는데 힙합이 없다길래 의외네. 팝송은 있는데 힙합 그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98년도에 중국으로 왔잖아요.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한국 한류 문화가 이제 막 중국 아시아권을 막 돌아다닐 때거든요. 그때 한참 H.O.T. 핑클, 맞아요. 딱 그 시기예요. 뭐 잭스키스 뭐 이런 그런 거, 그런 그림도 많이 그렸어요. 막 캐릭터처 그려가지고 막 팔고 막 그러는데 그때 유승준 씨가 랩 막 하면 춤추면서 막 랩하는데 그때 되게 신선한 충격. 그 랩은 막 쏟아내면서 그냥 막 이렇게 뱉고 서로 공감하고 막 이런 게 그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듣고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 안에 울분이 있고 이 안에 정말 정말 응축된 그 슬픔과 분노가 있는데, 그 그림 속에는 정말 그 세밀한 펜으로 이게 정말 그려져 있지만 그 안에 그 분노와 슬픔이 다 고스란히 묻어나잖아요. 랩을 하시면서도 진짜 어떻게 보면 내 안의 것들을 이제 막 표현해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이제 그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이제 자신으로서는 이제 그것들을 좀 풀어내는 어떤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을 하셨었잖아요. 2차까지 가셨었나요? 2차에서 이제 너무 긴장해가지고. 많이 떨리던가요? 어땠어요? 저는 그런 대중 앞에 나가는 게 처음이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1차 때
한 3,000명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야, 그래가지고 아, 대한민국 진짜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오디션 한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그냥 가사 그냥 살짝 써가지고 프리랩으로 준비하고라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써가지고 이제 가만히 그냥 그것만 하고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막 엄청 열정적이더라고요. 실력들도 엄청 대단하고 야, 이러다 나는 뭐 1차거나 뭐 그냥 다 떨어질 것 같았는데 어떻게 뭐 내용이 좀 충격적이라서 아마 저는 실력을 떠나서 그냥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아무튼 결과로는 만족합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토해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알게 됐고 좀 더 관심이 가져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예. 아까 엄청 떨렸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은 자기 세계 확고하고 웬만해서는 이렇게 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딱 쓸 것 같았는데 두렵습니다. 이게 카메라가 막 5대, 6대 막 계속 따라다니는데 막 이래가지고 예. 이렇게 막 랩을 할 때요, 막 예. 후련해져요, 아니면은 막 더 막 이렇게 막 화가 나요, 뭐 열이 나요, 어때요? 가사 쓸 때는 이제 후련하거든요. 아, 뭔가 뱉어내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막 화가 막 계속 나오는 거 이게 몰입이 되니까. 막 웃다 보면 이제 막 이게 막 분출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림으로는 이제 안에 담고 이제 막 그리는데 랩으로는 막 터치는 그런. 근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쇼미더머니 거기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예. 또 굉장히 바빠지고 그다음에 또 예. 뭐 양동근 씨랑 또 이제 작업도 이제 하신다는 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 예. 양동근 씨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한번 랩으로 앨범 같은 걸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혁명을 한번 일으켜보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우디박 씨라는 그 작곡가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도 지금 예, 곡을 쓰시고 저는 이제 가사를 써가지고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가사도 그렇고 또 워낙 요즘 힙합이 대세이기도 하고 정말 신선하다. 왜냐면 맨날 무슨 뭐 사랑 얘기하고 뭐 사회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저는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아 정말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갑자기 진짜 이 북한 실상에서 쩍 얘기하니까 아 우린 진짜 배부른 얘기를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탁 머리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아니 왠지 강춘혁 씨가 이제 이렇게 쫙 성장을 해서 뮤직비디오가 나오는데 오지연 씨가 이렇게 출연할 것 같아. 지금 같은 마음을 품고 뭔가 저도 이제 좀 이게 함께하고 있을 것 같은 동문이한테 좀 배울게요. 동문이가 싫어하니까. 네. 그러면 좀 어때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 오디션 프로그램 나갔을 때보다 실력이 좀 늘어가고 있다. 양동근 씨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많은 걸 좀 배워가고 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양동근 씨가 너무 바쁘셔가지고 요즘 드라마도 찍고 하니까 이제 예 만나보지 못했어요. 좀 지금 긴 시간 동안. 그래가지고 일단 저만 그냥 가사를 계속 쓰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이게 뭐 스튜디오 같은데 뭐 빌려서 이렇게 연습해보고 제 목소리를 들어보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가사만 쓰고 있고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일부러 막 다른 프로듀서를 막 찾아다녔거든요. 막 다녀가지고 막 좀 부탁도 하고 그냥 그러는 단계에 있습니다. 춘혁 씨 이제 지금 현재 엄청 바빠요. 뭐 준비할 거 많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작업은 앞으로도 정말 저희도 계속해 주시길 바라고 또 어떤 비전이나 꿈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북한의 실상을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다 하나하나 다 알아갈 때까지 계속 그림으로 작품을 보여줄 것이고요. 우리 젊은 세대가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아픔이나 이런 걸 알아야지 서로가 치유를 해줄 수 있고 그렇게 보다듬어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남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서로가 잘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통일됐을 때 그런 가교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제 꿈이고 앞으로 계속 통일될 때까지는 계속 작업할 겁니다. 동료들도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 같은 일을 맞아. 할 수 예. 있는 든든한 어떤 팀들.
그래요. 자, 오늘 미술학도이면서 또 래퍼로도 열심히 이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강춘혁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자기의 생각들을 이렇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쏟아내고 막 이렇게 막 그 분노만 표출하고 그러는데 이 분노만 표출하는 게 아니라 불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해결점은 정말 주님이다라는 그 부분까지 가시면 더 좋고 정말 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술가의 부분에서 정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네. 나중에 오지현 씨가 한번 가사 한번 쓰실 것 같아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보현 씨는 어떠셨어요? 진짜 사람이 살면서 다 지못에 지가 산다고 하지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춘혁 씨도 말했지만 진짜 오늘은 진짜 춘혁 씨의 뭐 입술을 통해서 랩을 하고 또 손을 움직이게 해서 그림을 하지만 진짜 우리들이 이제 할 줄 모르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와 또 저런 수많은 입술들과 마음들이 모여져서 진짜 통일의 그날이 빨리 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처음에 사실 설렘 얘기했었잖아요. 제 마음에 설렘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통일을 위한 사전 작업을 굉장히 부지런히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강춘혁 씨의 이 재능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도 이 실상을 이제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그분을 이제 여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활동도 정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